안녕하세요. 목포 박성령 치과 박성령입니다. 제가 허먼 리프사의 웰락 임플란트를 사용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임상에서 임플란트로 인해 발생하는 스트레스는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 발표된 보고에 따르면 임플란트의 초기 성공률은 95% 정도로 나타납니다. 100개의 임플란트 중 1개의 실패한 임플란트가 우리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야기합니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원치 않은 음주와 흡연을 만들기도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을 무겁게도 만듭니다. 임플란트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패하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실패에 비추어 성공하는 법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임플란트의 실패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술자의 스킬이 부족하거나 환자가 심한 기저질환이 있거나 임플란트 자체에 문제가 있으면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술자에 미흡하거나 실수가 동반된 술기는 임플란트 간의 결의를 만들기도 하고 상악동 안으로 픽스처를 빠뜨리기도 합니다. 또는 절벽에 매달린 염소처럼 치조골 바깥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린 임플란트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환자의 심각한 전신질환은 임플란트의 골유착을 방해하거나 정상적으로 잘 식립된 임플란트까지도 시간의 경과나 환자의 컨디션 변화에 따라 실패하게 만듭니다. 골수염, 방사선 골괴사, 다발성 골수종, 그리고 재생 불량성, 빈혈 등 환자의 기저질환, 문진에서 걸러지지 않은 것들은 일반적으로 잘 된 임플란트 수술에서도 예측하기 어려운 광범위한 골 파괴로 인해 장기적 실패를 야기합니다. 임플란트 자체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픽스처, 어벗, 스크류, 보철로 이루어진 구조에서 임플란트는 구강 내에서 지속적으로 힘을 받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각 구조물들의 손상에 대한 리스크를 갖습니다. 주로 픽스처의 찢어짐, 파절로 나타나고 최후방 구치에서 얇은 임플란트가 단독으로 식립되었을 경우 발생 빈도가 높아집니다. 76세 여원입니다. 16번 임플란트 보철물이 흔들린다는 주소로 내원했습니다. 스크류를 다시 조여도 꽉 잠기는 느낌이 없고 보철물이 흔들렸습니다. 보철물을 제거하고 스탠다드 촬영을 합니다. 픽처에 이렇게 찢어진 부분이 보입니다.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다시 식립하여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임플란트가 브릿지로 연결된 경우에도 임플란트의 파절, 스크류의 파절은 발생합니다. 이 부위에서는 스크류의 파절, 그리고 픽처의 파절이 관찰됩니다. 세 개가 묶어진 경우에도 얇은 임플란트의 경우 픽처 자체의 파절이 나타날 수 있고, 이렇게 두 개가 묶어진 경우에 스크류 파절과 픽처의 파절이 같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버트먼트 넥 부위에서 헥사 부위 넥 부분에서 파절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임플란트 자체에 손상이 없다면 이 파절편은 접근이 쉬워서 제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추후에 이 임플란트를 이용을 해서 브릿지 보철물을 만들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스크류가 파절된 경우 이미 스크류가 느슨해져 있는 경우라면 스케일러 팁이나 또는 익스플로를 이용해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전용 기구를 이용해서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런 스크류의 파절에 대해서 많은 고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파절된 스크류 편의 제거를 위해서 전용 툴도 만들어져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원리는 가이드를 이용하여 역 나사선을 다시 형성해주고 역 토크를 주면서 제거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또 골 결합이 깨져 있는 경우에는 힘을 크게 줘서 제거할 수 있지만, 역으로 돌려서 제거할 수 있지만, 결합 부위가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전용 기구를 이용해서 주변에, 픽스처 주변에 골을 삭제하고 그리고 제거를 해야 합니다. 임플란트 실패 중에서 악취가 있습니다. 마이크로 갭에 의한 그런 문제인데요. 텍스처와 어버트먼트가 스크류로 조여지지만 기능력이 강하게 들어갔을 때 약간 들뜸 현상이 발생하고 미세한 무브먼트가 발생하여 이 부위에서 타액이나 혈액 이런 흐름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부위에 미생물이 번식하면서 악취나 또는 그 마이크로 갭이 위치한 부위 변형골에서 변형골 흡수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스크류 홀에서 발생하는 이런 악취를 해결하기 위해 또 많은 고찰이 이루어지는데 아직까지도 계속 실링에 관한 문제를 접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스크류 타입 임플란트와 그리고 락킹 타입 임플란트의 체결 후 측방력을 가했을 때 변화를 비교해 봤습니다. 이렇게 스크류로 조여진 임플란트에서는 체결부의 마이크로 갭 부분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락킹으로 체결된 부위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관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락킹 타입에서는 마이크로 무브먼트 그리고 마이크로 플로우가 없기 때문에 악취나 변형골 소실이 없다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이크로 무브먼트는 이 마이크로 갭 부위에서 하방으로 이어지는 점진적인 골 소실을 초래합니다. 이 부위 그리고 이 부위에 나타난 이런 수직적인 골 흡수도 원인은 그런 마이크로 무브먼트에 의한다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7번 부위에서 나타나는 단독의 수직적인 광범위 골파기 양상도 어쩌면 이런 변형골 부위에서 시작된 그런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도 이런 수직적으로 픽처를 따라서 하방으로 깊게 확대된 골 소실도 그런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픽처를 제거하고 이후에 락킹 타입의 5의 6mm 픽처를 식립 후에 보철까지 진행한 케이스입니다. 스크류 타입 임플란트의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레진 홀 수복물의 잦은 탈락, 그리고 스크류의 루즈닝. 스크류가 자주 풀린다면 다시 조이는 것보다는 스크류를 교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는 스크류의 파절, 어버트먼트 넥 부위의 파절, 픽처 자체의 파절, 그리고 이런 악취나 좀 변형골, 소실, 마이크로 무브먼트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잦은 문제들은 뭐 한두 번 해결해 줄 수 있지만 반복되다 보면 환자와의 신뢰관계에도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것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저는 보다 좋은 대안이 있지 않나 고민해 보고 임플란트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좀 제가 생각하는 임플란트의 요구 조건은 뭐 강도, 그리고 구조적 단순함, 그리고 보철 과정의 편리함,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끝났을 때 그 자체가 오랫동안 유지되는 이런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시중에는 정말 많은 회사의 많은 제품 임플란트들이 출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중에서 이렇게 락킹 타입 커넥션으로 연결되는 허먼 리프사의 웰락 임플란트 그리고 에스핀 임플란트를 선택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브로셔입니다. 임플란트가 가지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 나열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주목할 부분은 1.5도 락킹 테이퍼로 일단 체결이 되면 콜드 웰딩이다. 그리고 풀리지 않는다. 부러지지 않는다. 그리고 기능력이 가해졌을 때 이러한 힘들이 골고루 분산되고 상방으로 중심을 향해 모아지는 이러한 슬로핑 숄더의 디자인은 추후에 임플란트가 기능을 하는 과정에서 변형골이 추가적으로 좀 생성될 수 있는 흡수가 아니라 오히려 생성되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까지도 기대하게 합니다. 커프 부분이 주변 치조 조직이 생성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픽처의 월 두께의 증가로 인해서 파절 감소. 저는 아직까지 파절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레이드 4, 그레이드 5 두 개의 물성을 비교한데요. 기존 스크류 타입 임플란트들은 그레이드 4 재질의 티타늄을 사용을 하고 있고 이런 락킹 커넥션 타입은 그레이드 5 티타늄을 사용합니다. 강도, 저항 강도가 기본적으로 2배 정도 높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리적 특성을 비교한 표입니다. 수치를 보면 대략 2배 정도 저항 강도가 높다, 파절 강도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레이드 5가 생체 친화성이 약간 떨어지고 그리고 가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성공이 되면 우수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생체 친화성에 대한 부분에서 코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모니프사의 그레이드 5 티타늄 제품들은 미국에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HA 코팅을 모두 다 시행해서 그리고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치부 그리고 일반 하중 환경에서 그레이드 4의 기존 스크류 타입 임플란트들도 충분하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치부 또는 좁은 직경 그리고 같은 상황에서 또 고화중이 걸리는 경우에는 그레이드 5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락킹 테이프와 스크류 테이프의 비교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보다 짧은 임플란트를 사용 가능하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고리식이나 사각동 거상술의 필요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갭이었기 때문에 앞서 이야기했던 그런 세균 침투에 관한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그런 문제점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체결된 임플란트와 어벗을 전자주사 현미경으로 관찰한 모습입니다. 임플란트와 어벗 사이 갭이 0.5 마이크로미터 이하로 박테리아가 내부로 침투할 수 없습니다. 기존 스크류 타입에서 보였던 마이크로 리키지가 방지되는 모습입니다. 커프 부분이 좁게 올라가기 때문에 주변 치주 조직을 위한 공간이 보다 많이 부여됩니다. 수술 키트의 구성입니다. 린데만
그리고 2.0부터 시작하는 순차적으로 커지는 드릴 구성입니다. 2.0, 3.0은 다른 키트와 마찬가지로 트위스트 드릴로 구성되어 있고 3.5부터는 레치 리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레치 리머는 열쇠 모양 형태를 가졌다고 해서 이름이 붙여져 있고 주수를 하지 않고 50rpm 저속으로 사용합니다. 각 개별 드릴 모양을 보면 2.0, 3.0 드릴은 이렇게 트위스트 드릴이고 3.5부터는 슬롯이 양쪽에 있는 레치 리머 그리고 상악동 수술에 사용하는 핸드 리머가 있습니다. 이 드릴을 사용해 드릴 홈을 형성한 후에는 임플란트를 위치시키고 원하는 깊이로 이렇게 가벼운 말레팅을 이용해서 픽처를 위치시킵니다. 간단한 케이스를 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허먼리프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락킹 커넥션을 가진 임플란트는 웰락과 말레팅을 이용해서 식립하는 웰락과 추가적인 중간 부위에 나사선을 3개 부여해서 기존 스크류 테이프처럼 천천히 엔진을 이용해 식립할 수 있는 S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본 케이스는 엔진을 이용해 픽처를 식립하는 S핀을 식립한 케이스입니다. 하악 전치부에 발치 즉시 식립을 계획을 하고 안 좋은 치아 자연치를 안 좋은 자연치를 발치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식립을 위한 드릴링을 진행합니다. 발치 즉시 식립에서는 이 소켓의 형태 때문에 처음부터 포인트 드릴을 사용을 하면 뼈를 타고 미끄러져서 원하는 위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린데만 벌을 이용해서 원하는 위치 그리고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골질이 단단하여 주수하에 1200rpm으로 초기 드릴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린데만 드릴 이후에는 2.0 드릴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합니다. 네, 3.0 드릴입니다. 이후에는
주술을 하지 않고 3.5 직경의 리머를 50rpm 저속으로 드릴링합니다. 술전에 계획했던 대로 3.5mm 픽처를 식립합니다. 이때 락킹 커넥션을 가지지만 엔진을 이용해 식립할 수 있는 S핀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42번) 자리에도 3.5 8mm S핀을 식립합니다. 지금 마운트는 리무벌 핀을 이용해서 제거하면 됩니다. 픽스처에는 플라스틱 플러그를 이용해서 외를 막아주고 수술을 마무리합니다. 고정력이 충분히 나왔다고 생각되어서 이 경우에는 힐링 바로 체결했습니다. 기존의 바이콘 제품과는 다르게 픽처 내부 하방에 스크류홀이 추가로 개선되어 디자인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스크류 홀을 이용해서 어버트먼트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임프레션 코핑 연결할 때도 그 스크류 내부의 스크류 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면을 보면 원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픽처를 잘라보면 내부에 다이콘에는 없는 이런 내부 추가적인 스크류 홈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힐링 그리고 임프레션 코핑 연결 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성 어버트먼트는 이러한 포스트가 직경이 좀 다르게 나눠져 있는데 2.0mm, 2.5mm 구칩을 사용하는
3.0mm의 각각의 포스트 직경을 갖는 픽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콘 임플란트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상악 전치부에서 싱글로 식립했을 때 어버트먼트가 회전에 의해서 빠져나오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까지도 예방하기 위해서 특수하게 제작된 내부에 추가적으로 스크류를 연결할 수 있는 이런 기성 어버트먼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수술 후에 그리고 보철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임프레션을 체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임프레션은 기존의 컨벤셔널한 방법처럼 임프레션 코핑을 연결해서 이렇게 아날로그로 할 수도 있고요. 또 지금은 많이 보급된 스캐너를 사용하기 위해서 스캔 바디를 체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포철 과정은 간단합니다. 구강 내에서 어버트먼트를 체결시킨 후에 그리고 크라운을 부착하는 방법, 그리고 밖에서 어버트먼트와 크라운을 접착을 하고 그리고 그 통으로 입안에 체결시키는 방법, 그리고 처음부터 기공소에서 합착된 상태로 보내달라고 해서 구강 내에서 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주로 최근에는 기공소에서 합착해서 받는 형태로 환자 입안에 체결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철과 커스텀 어벗 또는 밀링된 기성 어벗을 받아서 구강 외에서 합착을 하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게 기공소 과정에서 이미 시행돼서 온다면 실제 임상에서는 입안에 끼워 넣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기성 어버트먼트를 밀링을 해서 이렇게 구강 내에 위치시키고 이후에 보철물을 접착해도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어버트먼트의 시팅을 위한 이런 지그가 필요합니다. 지그를 이용해서 어버트먼트를 체결시키고 이후에 보철물을 합착하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일단 체결해서 확인 후에는 다시 제거해서 구강 외에서 안전하게 합착시키고 잔존 잉여 시멘트가 남지 않도록 깨끗하게 제거하고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